23, 저는 22살 위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대학 새내기로 올라온 서울, 원룸 건물주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외로워 보였던 그분께 저는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민주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맞나?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23 새내기에게 서울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았어요. 아들, 서울 가서 잘 해낼 수 있겠니?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막상 혼자 올라오니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섰을 때 민주는 한숨을 쉬었죠. 월세 30에 보증금 300. 이게 최선이구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네, 누구세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나이는 40 중반쯤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놀란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기 202호 보러 온 강민준인데요. 아, 전화하신 분이시구나.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있었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주는 그 모습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죠. 저는 이 건물 관리하는 최수진이에요. 따라오세요. 수진이 앞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냘픈 어깨, 천천히 오르는 발걸음.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202호예요. 들어가 보실래요? 방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죠.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물었어요.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 말은 건물 관리를 혼자 하시냐는. 네, 혼자 해요. 남편이 일찍 떠나서. 그 말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거든요. 이 방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로 할게요. 민주는 즉답했습니다. 사실 방보다는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혼자 건물을 관리하며 뭘 생각하는지. 그럼 계약서 작성하러 1층으로 내려가요. 수진이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민주는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반지가 없는 약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대학생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수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그날 밤 새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야. 이게 뭐지? 입주한 지 일주일 후 민준의 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 고장인데. 민주는 서둘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사장님,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데요. 수도꼭지요? 제가 올라갈게요. 10분 후 수진이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편한 옷차림이었죠. 어디 볼게요. 수진이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살폈어요. 민주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패킹이 완전히 낡았네요. 교체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렌치 좀 잡아줄래요? 둘은 함께 수도꼭지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이 부분이 녹슬었네요. 힘들겠는데. 제가 해볼게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쭉 거기서 살았어요. 부산 좋죠. 바다 보고 싶겠네요. 가끔요. 근데 여기도 좋아요. 민준이 수진을 힐끗 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수도꼭지와 씨름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은 건물 관리 일 힘드시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수진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니까. 그 말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 됐어요. 수진이 마침내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나왔죠. 와, 고마워요. 둘 다 손을 씻으며 웃었어요. 수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 벌써 8시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헉, 진짜요? 민주는 속으로 아쉬웠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럼 저는 내려갈게요. 수진이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민준이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밥 같이 먹으러 갈래요? 제가 고마운 마음에.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래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정말요? 좋아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의 집은 1층 끝방이었습니다. 민준의 방보다 조금 컸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앉아 있어요. 금방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거실을 둘러봤죠.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수진과 남자, 남편분이세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주는 대학생활 이야기를, 수진은 건물 관리하며 겪은 일들을 얘기했죠. 세입자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밤중에 계단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둘은 웃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벌써 11시네요. 수진이 놀라며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뒀네요. 아니에요. 저도 재밌었어요. 민준이 일어나려는데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제안. 아니에요. 좋아요. 수진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잔을 기울였죠. 한 잔, 두 잔.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사실, 외로웠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정말 외로웠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누나가 외로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해줘서. 시간이 흘렀어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죠. 수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민준도 취기가 올랐어요. 우리는 수진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준도 수진을 바라봤죠.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천장이 낯설었죠. 여기가 어디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진의 집이었어요. 소파에 누워 있었죠. 순간 어젯밤 일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나, 나가줄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누나, 어젯밤에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그냥 나가줘요.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알겠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 수진은 민준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진의 집 앞으로 갔어요. 똑똑. 누나,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나, 어젯밤 일 얘기 좀 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았죠.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누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누나.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누나, 저 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사흘째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 저 민준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누나, 저 좀 만나요. 얘기 좀 해요. 지금 바빠서요. 끊을게요. 누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진은 고개를 돌렸고 일부러 다른 층으로 올라가곤 했죠. 어느 날 밤 민주는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장보고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누나.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멈춰섰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준이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다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는 움찔했어요. 누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러세요? 왜 저를 피하세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냥 이러는 게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에 그 얘기하지 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줘요. 하지만 민준 씨. 수진이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당신은 23이에요. 저는 45이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살 차이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신은 이제 시작인데 저는 이미 늙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나,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둬요.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수진의 눈물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누나를 힘들게 한 건가?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은 진심인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을 만나야 했죠. 토요일 오후 민주는 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요. 저녁 6시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누나. 수진이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왜 여기 있어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수진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을 막았죠. 비켜주세요. 안 비켜요. 얘기 안 하면 계속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의 집은 여전히 쓸쓸했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저를 피하세요? 이미 말했잖아요. 나이 차이 때문이라고요? 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누나가 좋은데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어요. 뭐라고요? 저 누나 좋아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고요. 그날 밤 누나 집에서 술 마시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다. 그만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 그건 착각이에요. 처음 서울 올라와서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그냥 건물주일 뿐이에요. 착각 아니에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누나도 느끼셨잖아요. 그날 밤에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술 취해서 잠든 거예요. 정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민준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누나가 좋은데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친구들은요? 45살 여자랑 사귄다고 하면 다들 말릴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시작인데 저 같은 늙은 여자랑 엮이면 안 돼요. 늙지 않았어요. 늙었어요. 45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요. 제발.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알겠어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해요. 누나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민준 씨,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이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방으로 돌아온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수진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누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누나 마음도 변할까?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죠. 금요일 밤 11시 민주는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라면과 음료수를 사들고 건물로 향했어요. 골목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싫어요. 놔주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죠. 어두운 골목 안 누군가 여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알아봤죠. 누나. 수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내던지고 달려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뭐야, 너. 당장 손 놔요. 민준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죠. 수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민준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수진을 보려는 순간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 새끼가 퍽! 민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렸죠. 민준 씨.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어요. 민준은 남자를 붙잡았죠. 도망가세요. 민준이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게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인연이. 남자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민준이 남자를 붙잡았죠. 안 돼. 둘은 뒤엉켰습니다. 남자가 민준을 밀쳤어요. 민준이 벽에 부딪혔죠. 쿵. 머리가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민준 씨. 수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남자를 다시 붙잡았죠. 도망가지 마.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동네 주민이었어요. 남자가 당황하며 민준을 밀쳤습니다. 젠장. 남자가 도망쳤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민준 씨, 괜찮아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누나, 피가 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려 했지만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깨어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죠.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병원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아. 민준이 머리를 만지려 했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죠. 많이 아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머리에 5바늘이나 꿰맸어요. 뇌진탕 검사도 했고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누나, 왜 그랬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다칠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나가 위험했잖아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다치는 거 볼 수 없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준 씨, 저 진심이에요, 누나. 나이 따위 상관없어요. 저는 누나가 좋아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네, 저를 지켜줘서. 그리고 수진이 민준의 손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제 마음을 조금 알아준 것 같아서. 누나, 아직은 확신이 안 서요. 이게 맞는 건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게 닫혀있던 벽이 조금 열린 것 같았죠. 하지만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진심이라는 거. 민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었지만 누나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민준은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수진이 병원까지 데리러 왔어요. 민준의 짐을 들어주고 택시까지 함께 탔죠. 집에 가서 쉬어요. 무리하지 말고. 네, 누나. 민준은 수진의 달라진 태도가 좋았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민준의 방으로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또 가져오셨어요? 다친 사람이 혼자 밥해 먹으면 안 되죠. 수진이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나, 같이 먹어요. 응? 혼자 먹기 심심해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금만.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죠.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괜찮아요? 네,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다행이다. 수진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건물 입구에서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누나. 괜찮아요. 아직 머리 다쳤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둘은 함께 청소를 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우진? 오랜만이야.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보러 왔지. 안 돼?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쳐다봤어요. 이 친구는 누구야? 세입자예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을 향해 말했죠. 민준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지만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알겠어요. 민준은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층 창문에서 몰래 내려다봤어요. 수진과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온 거야? 수진이 따져 물었어요. 보고 싶었어? 10년 만이잖아.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뭔 소리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후회했어.
너를 떠나보낸 게.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수진아, 나 진심이야. 우진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뺐어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뭐?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 1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우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10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혼자 힘들게 산 거 알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없었던 남자. 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면 나 어떡해.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우진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연락해줘. 제발. 수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전 남편? 수진이 명함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둘이 대화하는 모습도 누나가 흔들리는 건가?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우진이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했어요. 자신은 23 대학생일 뿐이고 저 남자는 수진과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보이고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누나를 잃는 건가?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민주는 또 그 남자를 봤습니다. 건물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우진이 차에서 내렸죠. 수진아. 수진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2층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왜 자꾸 오는 거야? 저녁 먹었어? 같이 먹으러 가자. 안 갈 거야.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망설였죠. 진짜 한 번만이야. 그래, 가자. 둘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왜 여기 있어요? 기다렸어요. 왜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저 남자, 전 남편이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랑 밥 먹는 게 그냥이에요? 민준 씨, 누나가 흔들리는 거 보여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저 사람한테 가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만나는 거예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데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요? 뭐, 저는 어떤데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누나가 좋다고 했잖아요. 진심이라고 했고요. 근데 전 남편 나타났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민준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외로울 때 잠깐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당신은 23이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저는 45이에요. 이미 인생 반 산 사람이고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우진 씨는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경제적인 것들 다 중요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오늘 받은 우편물.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병통지서네요. 네. 수진이 봉투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군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입대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웃기죠? 이제야 누나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았는데 전 남편은 나타나고 저는 군대 가고 민준 씨 알겠어요. 누나 선택 존중할게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년 후에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요. 수진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죠.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누나. 입대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짐을 쌌어요. 군대 가는 짐과 방을 빼는 짐.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가슴이 뛰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내일 가는 거죠? 네. 미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요. 확신을 못 해줘서. 민주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민준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2년 후에 돌아와도 누나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누나 선택이니까.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잘 다녀와요. 네. 민준이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사랑했는데 지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1층 창문에 수진이 서 있었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도 천천히 손을 들었죠. 그리고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안녕, 누나. 오후 3시, 민준은 익숙한 골목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그 골목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3층짜리 낡은 건물도 좁은 계단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누나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멈춰 섰어요. 건물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2년 전에 봤던 그 차였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우진. 둘은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수진이 웃고 있었죠. 우진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주는 건물 모퉁이에 숨었어요. 저게 현실이구나.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반짝였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거나 좋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그럼 이탈리안 갈까? 좋아. 둘은 차에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행복해 보이네. 누나. 민주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 202호. 자신이 살던 방의 창문이 보였어요. 여기서 누나를 처음 만났었지.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밤새 술 마시던 날, 치안한테서 누나를 구하던 날. 진심이었는데 민주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진을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익숙한 골목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사랑했던 시간들.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안녕, 누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했습니다. 23, 22살 위 여자에게 반했던 그 사랑.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었죠. 나이도 시간도 현실도 모든 게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랑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